특검 연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네. 이제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헌금 의혹 특검에 대해서 범야권이 함께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랑은 일단 뭐 수용하고 뭐 이번 주에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통화도 했다 이야기도 나오는데 얘기가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우선 조금 아쉬운 거는 조국 혁신당의 네. 조국 대표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면서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국 대표의 어떤 그 딜레마가 느껴져요. 민주당하고 차별화는 하긴 해야 되는데 요즘 네. 보면 조금씩 다른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발언들도 비판 발언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뭐 이해운 장관 후보자도 거기 네.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조금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야당의 정체성을 갖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는 주된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네. 본인들 정당의 어떤 입장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것 같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뭐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뭐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네. 조국 혁신당을 어쨌든 때때로 야당의 일원으로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당이 뭐 굉장히 거대 의석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조국 대표님이 합류할 수 있는 조금의 말미를 더 드리고 계속 설득해보자. 이게 저희 개혁신당의 네. 약간 큰 그림입니다. 네. 그 조국 대표님이 오실 수 있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두고. 뭐 좀 설득도 하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바로 수용하면서 만남 이야기가 나오니 그 지난주에 이제 쇄신안 발표를 할 때 그 주황색 넥타이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천하람 대표님도 뭐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데 네. 실제로 그 선거 연대 가능성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거는 우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게 저희가 어떤 개별 이슈들,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죠. 네. 전재수 장관의 어떤 통일교 관련 사태, 그 다음에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이 1억 원 이상의 네. 이 공천 헌금 이 수수,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연대해서 여당의 비리를 파헤쳐야 되는데, 이런 연대 얘기를 할 때마다 선거연대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약간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정책연대나 이슈연대의 폭도 좁히는 거라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선거연대 논의가 약간의 지지층과 뭐 일부 언론의 희망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워낙 강고하고 뭐 입법 권력을 다 차지했고 지금 사법부도 네. 흔들고, 그러니까 지방 권력이라도 조금 견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뼈 아픈 거는, 근데 국민의힘도 좀 지리멸렬하니까 국민의힘만으로 되겠냐?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라도 붙이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뭐 사고 체계 내지는 네. 희망이 붙어 있는 건데, 근데 글쎄요,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난 총선 때, 대선 때 계속해서 연대하자, 단일하자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자각 노력하고, 아니, 당이 다르면 서로 경쟁하는 게 원칙이니까, 저희는 뭐, 선거연대가 아니라 개별 이슈에 대해서 연대하자, 이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쇄신안이 나왔을 때 윤어게인 절연이 빠졌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선거에서 뭐 당장 연대를 하진 않더라도 함께 뭔가 손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되는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뭐 조건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뭐 한국 정치가 조금 더 건강하게 가려면 국민의힘에서 꼭 개혁신당과의 관계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윤어게인 절연은 하는 게 뭐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잘못을 함께 지적하는데도 힘이 되지 않겠나. 뭐 조건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뭐 남은 임기만 수행하긴 하지만 한병도 원내대표가 됐는데 네. 이 새 지도부 좀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얼마 남지 이렇게 임기가 그렇게 길진 않죠.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근데 어쨌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같은 분은 조금 그래도 대화를 하시려는 분이고, 또 첫 메시지로 또 야당이 파트너다 이런 네. 말씀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실현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그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내지는 본인의 여러 보좌진과의 네. 뭐 갑질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로 낙마한 이후에 이제 뭐
보궐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후임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김병기, 강선우 뭐 논란뿐만 아니라 뭐 전재수 장관의 통일교 관련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그냥 혼자 단독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것은 아니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게 단순히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병폐잖아요. 이걸 덜어내는 역할을 야당들과 협의해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그게 뭐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통일교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나요? 국민의힘이랑은. 국민의힘이랑은 이제 저랑 송원석 대표가, 네, 송원석 얘기를 원내대표가 하셨었죠. 협의를 또 열심히 해서 네. 단일안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그렇고 뭐 민주당 의원들도 야 이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잘못됐다 하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본인들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안을 내놓고 법사위나 이런 데서 민주당이 다수잖아요. 네. 뭉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자기들이 받겠다라고 할 때 이거 시간 끌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의 그냥 시간 끌기 전략에 네. 말리겠다 해서 어제 휴일임에도 장동혁 대표, 조국 대표랑 같이 빨리 통일교 특검을 좀 진척을 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민주당 안에 제일 큰 문제점은 신천지를 갑자기 넣으면서 뭔가 쟁점을 흐리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그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 봐주기 한 거, 사건 은폐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네. 처박아 놓은 거, 이거를 특검 수사 범위에서 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신천지는 눈속임용 물타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민중기 특검 봐주고 특검에 싶은 대한 거거든요. 특검을 근데 민중기 특검 봐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런 거잖아요.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면 뭐 무슨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특검은 뭐 치외법권입니까? 이 자기들의 카르텔이 완성되는 건데 이건 허용될 수가 없는 거고 이것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요지부동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야당들이 좀 힘을 합쳐서 민주당이 이상한 어떤 얘기 안 하고 제대로 된 통일교 특검을 하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통일교 특검도 그렇고 뭐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다뤘었는데 김경시 의원이 이제 귀국을 그렇죠. 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실제로 미국에 있으면서 자술서도 내고 자녀를 만나러 갔다고 했는데 CES에서 목격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야권이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이건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거는 역지사지 해보면 되게 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시의원이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보죠. 뭐 개혁신당 소속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소속의 시의원이 1억 원을 자당의 국회의원한테 준 게 들통이 났어요. 근데 2주가 넘도록 이 사람에 대한 제대로 수사도 안 이루어지고 압수수색도 엄청 뒤늦게 되고 이 사람 텔레그램 다 탈퇴해가지고 증거인멸 다 되고 그때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 완전 검찰이 만약에 이걸 하고 있었다 그러면 검찰 해체해야 된다고 난리 쳤을 겁니다. 뭐 이미 해체시켰지만요. 그러면서 막 이래서 검찰이 썩었고 하면서 당장 특검 추진해서 이미 특검법 통과됐을 겁니다. 그 정도의 문제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늑장으로 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느슨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CES 가가지고 그 관람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당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보면 네. 이거는 그냥 민주당에서 절대 용납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지금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한 말이 기사화가 된 게 있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사람을 뽑기 시작했다. 연대든 합당이든 뭐라고 해야 한다. 네. 젊은 인재들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했는데 오 시장의 분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뭐 오세훈 시장 본인의 어떤 위기감의 발로이시겠지만 개혁신당의 이런 어떤 온라인 공천 시스템이나 시스템 공천 이런 걸 좀 높게 평가해 주셔서 뭐 일단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선거연대 얘기가 안 그래도 좀 늦었어요. 제가 봐도 이미 저희가 온라인 공천 시스템 열어서 공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번 달에 이미 조금 있으면은 공천 면접도 보고
첫 네. 공천자도 이번 달 중으로 나올 겁니다.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선거연대는 제가 봐도 이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 등판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새로운 흥행은 이제 기초 단체장들이고 네네네. 광역 단체장들에 대한 지방선거 계획은 또 어떠신지 궁금한데 뭐 네. 이준석 대표 등판론도 살아 있는 건가요? 경기지사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긴 글쎄요. 하던데. 뭐 이걸 뭐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해 놓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이준석 대표가 요새 동탄에서 어떤 지역구 사업들 하나하나 착착 진행하고 하면서 네.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야 될 지역구 관련 또 이슈들, 공약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높진 않다. 네, 저는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안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이루어질 거고 서증조사가 좀 지연돼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와서 재판부가,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네. 오랜 약간 필리버스터 유사한 변론을 하는 거 저는 그다지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구형은 아무래도 지금 뭐 특검에서 구형을 하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기 구형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요. 특검이니까 사형 구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형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법원의 판단일 텐데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변론 방향을 보면 형을 깎아주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변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인정하고 뭐 내가 정말 뭐 죗값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계속해서 헌재에서도 했던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